안녕하세요. 사야제이TV의 제이입니다. 제가 정말 오랜만에 제대로 한번 각 잡고 영상을 찍어보자 라는 마음으로 오늘은 마이크를 이렇게 설치하고 찍고 있어요. 그곳은 어때 말레이시아를 녹음할 때 쓰는 마이크인데요. 이 마이크가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이크 중에 가장 비싸고 좋은 마이크 중에 하나입니다. 기계치라서 스마트폰에 뭘 연결하지 않으면 음성 녹음을 아예 못하는 건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오디오 따로 비디오 따로 찍어서 싱크를 하면 되더라고요. 제가 세계 테마기행 촬영 때문에 정말 그동안 한 2달 넘게 80일 정도를 정말 바쁘게 지냈거든요. 그래서 아주 오랜만에 제대로 인사드리는 것 같고, 제가 오늘은 세계 테마기행을 봐주신 정말 고마운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세태기에서 있었던 일 중에 제가 썰을 좀 풀어드리면 더 재밌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좀 나눠볼까 해요. 가장 힘들었던 촬영, 그다음에 가장 재밌었던 촬영, 그리고 가장 울컥했던 장면, 그다음에 가장 재밌는 장면, 마지막으로 통편집된 장면 이렇게 5가지를 정해봤거든요. 먼저 제가 찍었던 EBS 세계 테마기행은 오지 말레이 반도 편이었죠. 작가님들이 정말 제목을 잘 지으셨다고 제가 생각을 했었던 게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오지는 정말 힘든 곳을 말하죠. 오지. 그리고 오지 말레이, 오지 마세요. 저만 알고 싶으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로 오지가 요즘에 쓰는 오진다, 지린다, 오지고요, 지리고요, 고요한 밤이고요,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중에 오진다, 정말 뭔가 대단하고 강렬한 어떤 그런 느낌을 주는 말레이 반도의 진짜 매력을 소개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오지 말레이 반도라는 이름을 지은 거였어요. 그래서 3부의 제목은 동쪽의 오지는 바다였잖아요. 그것도 중의적으로 해석이 되죠. 동쪽의 오지는 역시 바다다라는 말도 되고, 동쪽의 정말 오지는 바다, 와, 이 바다 진짜 오진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정말 위트 넘치는 제목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제 저는 보통 제가 말레이시아에 관련된 영상을 찍거나 말레이시아를 소개하는 라디오를 하고 있었지만, 이번엔 말레이 반도였기 때문에 태국과 말레이시아를 각각 14일 그리고 7일 이렇게 찍어서 총 21일 동안 촬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말레이 편이 3편이 나오고 태국 편이 2편이 나오는데, 말레이 편이 1, 3, 5부였고 태국 편이 2, 4부였어요. 그래서 아마 좀 지켜보시는 분들이 각기 다른 나라를 말레이 반도라는 공통점 안에서 같이 보시는데 좀 재미있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다들 재밌게 보셨나요? 각설하고 저는 원래 말이 길기 때문에 제가 오늘 준비한 이 5가지 주제에 대해서 썰을 풀어볼게요. 첫 번째, 가장 힘들었던 촬영. 아무래도 바투크라우 정글편이었는데요. 네, 정글편이 힘들었었던 이유는 사실 정글은 날씨를 가늠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왔었고, 또 비가 안 올 땐 날씨가 정말 더워서 제 온몸이 진짜 땀으로 젖을 정도였고, 마지막으로 벌레, 모기, 그냥 거머리, 제 거머리 물린 장면 보고 되게 깜짝 놀랐다고 하셨던 분들 많으셨었는데, 거머리가 진짜 많았어요. 저는 촬영할 때 한 마리만 물린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제 양말 속에도 거머리가 다 들어가 있었거든요. 6번을 물렸어요, 거머리한테. 근데 어디서 그렇게 찾아오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거머리가 진짜 많아서 저 말고 제작진분들도 정말 많이 거머리에 물리셨었는데, 막 심지어 촬영 감독님 코에 거머리가 붙은 적도 있었고, 가슴팍에 이 옆구리 있는 쪽에 여기에 거머리가 붙어서 피를 빠는 바람에 그 피가 다 옷에 이렇게 번져가지고 총 맞은 사람처럼, 총 맞은 것처럼 그렇게 된 적도 있었거든요. 너무 힘들었어요, 정글 촬영은. 그리고 1편의 마지막에 물놀이 하는, 그 정글에 같이 갔던 친구들이랑 물놀이 하는 장면은 거의 한 30분 이상을 찍었지만 1분 정도밖에 안 나왔죠. 그리고 정글에서 직접 해 먹었던 음식, 뭐 구했던 과일들, 정글에서 직접 구할 수 있는 약초 같은 거로 쌈을 싸 먹었다든지 이런 거 진짜 다 리얼이었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구하고 만들어서 먹는 것까지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장면에서 그 카사바를 코코넛 슈가에 찍어 먹고 눈물이 날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진짜 눈물 날 것 같아서 너무너무 맛있었거든요. 아, 역시 설탕이다, MSG.
우리의 입맛엔 MSG만한 게 없죠. 그래서 너무너무 달고 맛있어서 진짜 와 정말 눈물 날 것 같아요 라고 표현을 했었고요. 정글이 또 힘들었던 이유는 그게 1편이었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이 편집상 제가 브런치에도 쓰긴 했지만 약간 앞뒤로 시간이 좀 바뀌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찍는 건 그대로 다 찍었지만 말레이시아를 14일 동안 먼저 찍고 태국에 7일 동안 넘어갔던 거였기 때문에 바투크라우 편은 사실 처음에 찍은 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한 10일차 촬영이었나? 몸살이 계속 나가지고 목도 쉬고 입술 여기 터져 있고 지금도 약간 또 표시가 아직 사라지지 않았는데 몸살 나고 입술 터져 있고 했는데 정글에 가야 되니까 너무 미끄럽고 여러 번 넘어지고 이러면서 진짜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1편을 보시면 야 얼마나 고생을 했길래 얼굴이 저 모양 저 꼴이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그게 진짜 힘들고 너무 아팠기 때문에 그런 거였어요. 두 번째, 태국에서 끼리웡 마을이라는 곳에 갔었는데 그 계곡에서 남똑소이다우라는 별이 떨어지는 폭포, 현지어로는 남똑소이다우라고 하고 영어로는 Star Falling Waterfall이라고 했거든요. 그 별이 떨어지는 폭포를 갈 때 또 거기가 비가 와가지고 길이 너무 미끄럽고 막 계속 넘어지고 막 기어가고 바위를 막 손으로 짚고 가고 그래서 잘 보시면 아마 뭐 예민하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잘 보시면 제 옷이 완전히 땀으로 젖어서 허벅지까지가 옷 바지 색깔이 다른 걸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 정도로 너무 덥고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너무 아름다운 폭포를 눈앞에서 딱 본 순간 야 진짜 이건 천국이다. 그래서 막 소리도 지르고 와 진짜 시원하다 막 그랬는데 물론 그런 장면은 안 나갔지만 그때 저를 거기에 안내해 주셨던 정말 인상 좋으신 아저씨가 계셨잖아요. 그분 집에서 나중에 간식도 먹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게 참 좋은 기억이었어서 너무 감사하고 힘든데도 그렇게 안내를 해주시고 물고기도 잡아보라고 해주시고 라고 하셔서 너무 기억에 남고 감사해가지고 나중에 그분들하고 헤어질 때 아저씨랑 아주머니 내외분께 제가 큰절을 하고 왔어요. 너무너무 기억에 남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사실 촬영할 때는 진짜 힘들었었다는 거. 바지가 완전 다 젖어 있었어요. 다 땀으로. 네, 세 번째 뭐니 해도 이뽀에서 갔었던 구아템뿌롱이라는 동굴 탐험. 이 동굴 탐험은 사실 레벨이 1, 2, 3, 4가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선택했던 건 그랜드 투어라고 하는 가장 긴 시간을 동굴을 기어가고 막 슬라이드로 내려가고 이런 투어였거든요. 그 동굴 촬영이 사실 재미는 있었는데 힘들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 안에 이제 습한 공기 그리고 박쥐들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박쥐 냄새가 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동굴 밑에 강이 흐르는 그 석회암 동굴이었기 때문에 카르트 지형에서 그 강을 정말 여기까지 물에 차가지고 기어가야 되는 장면들을 계속 찍다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그 장면에서 같이 저랑 같이 그 동굴을 탐험했던 말레이 여학생들이 5명 있었고 인도인들이 또 2명, 오빠와 동생인 인도인들이 또 2명 있었는데 그 친구들은 되게 신나게 했지만 저는 촬영이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신나긴 했지만 너무너무 습하고 더워서 진짜 죽을 뻔했어요. 그리고 사실 똑같은 장면을 기어간다고 해도 앞에서 한번 찍고 뒤에서 한번 찍고 옆에서 한번 찍고 이렇게 해야 됐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 촬영을 해야 되는 뭐 그런 것들은 시청자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죠. 그런 상황에서 저만 끙끙댄 것처럼 보인 이유가 뭐냐면 이 친구들은 몸집이 되게 작아요. 그리고 여학생들이었잖아요. 그래서 또 졸업 여행이다 보니까 방송 자막에는 안 나갔지만 메아리가 울리는 장면에서 Final Year라고 소리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이 친구들은 친구들끼리 졸업 여행을 왔으니까 너무 신이 난 거예요. 그리고 몸집도 작고 가벼우니까 뭐 기어가거나 이런 게 어렵지가 않았는데 저는 이제 그 중에 약간 덩치가 있고 몸집이 크고 그리고 나이가 제일 많은 전 내년에 40이기 때문에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이다 보니까 그 기어가고 걸어가고 막 허리 아픈데 막 숙이고 고개 숙이고 이런 장면들이 진짜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막 땀도 엄청 흘리고 와 친구가 여기 진짜 좋다고 소개해 줬는데 자기는 안 해보고 나만 해보라고 한 거 아닌가 모르겠다. 그리고 그 말레이
여학생들이 한국어를 굉장히 잘해서 처음에 영어로 막 얘기를 하다가 한국말 할 때 뭐 한국말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이제 그때 뭐 힘들어요? 괜찮아요? 이런 질문도 했었고, 힘들어요? 그랬더니 네. 그리고 괜찮아요? 그랬더니 또 네. 그러길래 힘든데 괜찮을 순 없어요. 라는 말을 제가 진심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 장면이 나온 거였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즐거운 추억이었지만 동굴 촬영은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 근데 가족들끼리 진짜 관광으로 그 투어를 그냥 해보시는 그런 상황이라면 적극 추천드려요. 너무너무 웅장하고 재미있고 스릴도 넘치고 좋았어요. 너무 기억에 남는 그런 구아 댐프롱이라는 동굴이었는데 그거는 혹시 관심이 있으시거나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꼭 가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이 재밌는 촬영에 대한 내용인데요. 힘든 촬영에 대한 썰을 이렇게 길게 풀었더니 또 언제 또 영상을 끝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재미있는 촬영. 이거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가장 재미있었던 촬영은 사실 뜨랑이라는 태국에서 제가 맨손 새우잡이 1년에 딱 3개월만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던 비가 왔던 날 거기서 맨손 새우잡이를 했었는데 맨손 새우잡이는 사실 기대를 안 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맨손으로 정말 새우를 잡을 수가 있어? 새우가 그렇게 빠른데 정말 잡힐까? 뭐 이런 의구심이 있었고 거기서 지역 주민들이 막 이렇게 그물 그 새우잡이 망을 이렇게 목에다 채우시고 막 이렇게 주워 담으시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직접 가서 눈앞에서 보기 전까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맨손으로 새우를 잡지? 그게 잡히나?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진짜 잡으시는 걸 보고 나도 잡아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잘 모르겠는 거예요. 뭐 어떻게 잡지? 그래서 되게 띄엄띄엄 새우가 있나 보다. 나는 역시 처음이라 잘 못 잡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촬영하는 장면에서 제가 진짜로 너무 신나게 웃고 막 와 잡았다 와 잡았다 막 이런 소리를 지르는 게 나오잖아요. 그때도 물론 제가 목이 쉬어 있었거든요. 근데도 그 순간들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분들이 잡으신 것도 너무 좋았고 제가 잡은 것도 너무 좋았고요. 그분들이 잡으신 게 좋았던 이유는 그 새우를 잡는 목적이 보통 세 가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는 시장에 내다 파는 거 워낙 품질 좋은 새우니까요. 두 번째는 새우 젓갈을 담그거나 반찬을 해 먹는 거. 세 번째는 말려서 또 다른 음식을 만드는 거.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분들은 생업을 위해서 그렇게 비가 옥수로 쏟아지는데도 바다로 나가시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분들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나는 이 그물망을 가지고 간 게 아니니까 체험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난 많이 잡으면 뭔가 많이 잡지 못하신 분한테 이 새우를 드려야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막 잡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약간 명당 자리가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몰리는 자리도 있고 좀 띄엄띄엄 있는 자리도 있었는데 나중에는 명당 자리가 어딘지 알겠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자막엔 안 나갔지만 뭐라고 했냐면 보세요. 제가 1초에 한 번씩 새우를 잡아볼게요 라고 하면서 한 손으로 잡아서 계속 일로 이렇게 옮겨 담은 장면이 있어요. 하나 잡고 와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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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왼쪽 손에서 와 펄떡펄떡 하면서 정말 이렇게 많이 잡았어요 라고 하는 장면이 진짜로 8초 안에 8개를 잡은 거예요. 대단하죠. 그렇게 잘 잡히거든요. 그 장면에서의 가장 힘들었던 점은 새우가 바닥에 너무 깔려 있는데 그게 눈에 안 보이니까 손으로 더듬어서 잡는 장면에서 새우들이 손바닥을 다 찔러가지고 나중에 다 촬영하고 나서 손바닥에 거의 되게 미세한 구멍이 거의 100개 이상 나 있었거든요. 막 다 스크래치 나고 구멍 뚫리고 막 이럴 정도로. 근데 그게 너무너무 재밌어서 제가 거기서 어떤 멘트를 했냐면 제가 3명의 조카가 있는데 조카들이 여기 같이 온다고 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정말 재밌게 놀 것 같아요. 진짜 뜨랑을 떠나기 싫어요. 라는 말을 했었어요. 그게 방송에도 나갔고 맨 마지막 편, 5편의 마지막 엔딩 크레딧에서도 떠나기 싫어요 라는 말이 나갔었고 진짜 떠나기 싫다는 말이 진심이었어서 어떻게 했냐면 세태기는 뭐 여러 가지 예쁜 장면들을 찍잖아요. 드론도 찍고 바다 풍경도 찍고 사람들도 찍고 이렇게 감독님이 뭐 스케치를 하고 PD님이 막 드론을 날리시고 헬리캠을 날리시는 그 동안 제 촬영 분량이 다 끝나가지고 정말로 가기가 싫어서 그래서 마을 주민들 사이에 가가지고 제가 새우를 막 아이고 또 잡았다 또 잡았다 아이고 아이고 우와 또 잡았다 또 잡았다 이렇게 잡았거든요. 근데 그 주변에
잘 잡은 사람이 있고 못 잡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잘 잡은 새우를 제일 못 잡은 사람들 아니면 어려서 잘 못 잡는 친구들한테 하나씩 다 나눠줬거든요. 아, 잡았다. 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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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따고, 아따고, 아따고 막 이러면서 잡아줬거든요. 그랬더니 나중에 한 40분을 그러고 나니까 전 분명히 피디님하고 감독님의 눈을 피해서 숨어 있었죠. 계속 잡고 싶어서. 너무 재밌어서. 그랬더니 그 태국 사람들, 저한테 둘러싸여 있던 태국 사람들이 다 제 말을 따라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이고, 잡았다. 아따고, 아따고, 아따고 이거를. 그래서 진짜 그 주민들이랑 정말 하나가 돼서 뭔가 제가 빨리 잡을 수 있는, 민첩하게 빨리 움직이면서 잡을 수 있는 것들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나 아이들에게 나눠줬거든요. 그랬더니 그거 하나 줄 때마다 저는 그 새우가 솔직히 필요가 없어서 준 건데 뭐 제가 그걸 촬영 후에 구워 먹을 것도 아니잖아요. 그랬더니 계속 너무 고맙다고, 코쿤캅 어디서 왔냐, 한국 사람이냐, 와 너무 친절하다 막 이렇게 칭찬해 주시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저는 그 새우가 정말 필요가 없는데 더 열심히 잡았어요. 진짜 미친 듯이 잡아서 주변 분들한테 다 나눠드렸거든요. 그랬더니 다 나중에 갈 때 인사하고 박수 쳐주시더라고요. 그 촬영이 전체 촬영분 중에서 저한테는 가장 행복하고 진짜 즐거웠던 촬영이었어요. 그래서 4편에서 맨손 새우잡이 뜨랑편을 보시면 정말 제가 할머니들이랑 막 와 웃고 와 잡았어요, 와 배웠는데 배운 대로 했더니 잡았어요 막 이렇게 신나게 하는 장면이, 정말 카메라가 저를 찍는지 안 찍는지 신경 안 쓰고 정말 신나게 너무 즐겁게 촬영했던 그 모습 그대로 나간 거예요. 그래서 제 지인분들 중에 그 할머니랑 그렇게 신나게 웃었던 장면이 너무 짠했다, 뭔가 뭉클했다라고 하신 분들도 있었고 눈물을 흘리셨다고 해주신 분도 있었거든요. 물론 저니까 감정이입을 해서 더 그렇게 잘 봐주신 거겠지만 저도 그분들하고 정말 그 짧은 시간 동안 정이 많이 들고 와, 이 사람들 정말 순박하고 좋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행복했어요. 뜨랑을 떠나기 싫어요. 그래서 뜨랑을 진짜 떠나기 싫어요 라는 말이 예고편에도 쓰였고 엔딩 크레딧의 맨 마지막 장면에도 오디오로 진짜 떠나기 싫어요 라는 제 들뜬 목소리가 들리실 거예요. 그게 바로 맨손 새우잡이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두 번째, 동굴탐험. 동굴탐험 사실 가장 힘들었던 촬영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가장 재미있었던 촬영 중에도 하나였는데요. 동굴탐험이 재미있었던 이유는 그 광경, 그 안에 있는 자연 풍경, 뭐 맑은 물, 시원한 뭐 이런 것도, 그러니까 힘든 거랑 또 재밌는 건 다른 거잖아요. 그 같이 투어를 했던 친구들이 제가 그 동굴 탐험을 촬영을 해야 됐기 때문에 3시간 반 동안 할 수 있는 투어였지만 거의 5시간 반을 걸려서 그걸 찍었어요. 왜냐면 제가 앞뒤로 가는 거, 같이 가는 거, 설명 듣는 거 이걸 다 찍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예상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단체 사진도 찍고 서로 사진도 찍어주고 막 인스타그램 팔로우 하면서 계속 연락하면서 지내자 막 이러면서, 사실 마지막 방송 나오고 나서는 제가 몇 장면을 캡처해서 그 친구들한테 왓츠앱이랑 인스타그램으로 보내줬거든요. 정말 따뜻한 말레이시아 사람들의 정, 그리고 저희가 촬영하는 거를 정말 100% 이해해주고 즐겁게 같이 대화 나누면서 막 서로 조심해라, 뭐 일어서지 마라, 뭐 don't stand 뭐 이런 얘기하면서 watch out, careful, 그 다음에 뭐 라이팅, 그 헤드라이트로 서로 길 비춰주고 이러면서 찍었거든요. 너무 재밌는 액티비티 중에 하나지 않았나. 정말 너무 어드벤처러스하고 재밌었던 그런 장면이었어요. 동굴 촬영 재미있었던 장면입니다. 마지막 이거는 사실 신기했던 게, 방송을 보시던 분들이 이걸 검색을 굉장히 많이 하셔서 이게 실시간 검색 순위에 올랐더라고요. 뭐였냐면 램삭, 거기서 방샘 아저씨를 만나서 바다포도를 재배하는 걸 직접 보고 수상가옥에서 바다포도를 먹어보는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이 촬영이 재밌었던 이유는 딴 게 없어요. 사실 방샘 아저씨가 너무너무 친근하고 따뜻하신 분이었어요. 심지어 화면에서 보시면 방샘 아저씨가 정말 약간 위트도 있고 저를 막 에휴 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지, 에휴 그렇게 먹으면 안 되지, 뭐 이렇게 맵다고 얘기하니까 에휴 막 고개를 저으시고 이런 장면들이 나와서 그 아저씨 자체가 정말 말씀을 잘하시고 너무 재밌었던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바다포도는 예전에 유튜브에서 많은 유튜버 분들이 그 ASMR 그 촬영에 바다포도를 많이 쓰셨잖아요. 왜냐면 씹으면
오그작오그작 하는 팡팡 터지는 하는 느낌이 드니까 그 바다포도를 그렇게 많이 쓰신다는 걸 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바다포도를 실제로 그냥 눈으로 바다포도 자체만 보는 건 신기하지 않았지만 양식을 하고 거기서 이제 바닷속에 600g을 넣어두면 나중에 그게 10kg, 15kg가 돼서 정말 이렇게 풍성하게 포도가 열린 것처럼 된다는 걸 눈으로 처음 본 거예요. 너무 신기했죠. 그리고 그게 바닷물에 들어있으면 그렇게 무겁다는 걸 처음 알았죠. 그래서 드론으로 촬영을 했을 때 제가 아저씨를 이렇게 도와드리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 장면을 찍다가 제가 인생을 마감할 뻔했죠. 너무너무 힘들어서. 근데 너무 감독님도 예쁘게 찍어주시고 아저씨와 대화 나누면서 바다포도를 먹던 장면이 저한테 너무 즐거운 기억이었어요. 그게 저의 세 번째 가장 재밌었던 촬영입니다. 다음, 울컥한 장면. 울컥한 장면은 왠지 여러분과 제가 울컥했던 장면이 유사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 진짜로 그 자리에서 눈물이 날 것 같았던 장면은 이것도 태국인데요. 반렘 마을이라는 그 진흙 목욕을 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거기서 만났던 그 세 꼬마 남자아이들 3명이 있었는데 그 아이들이 너무 순수하고 너무 천진난만하고 착해서 진짜 너무너무 착해서 제가 인스타그램에도 올렸지만 그 스노우 카메라를 좀 보여주면서 같이 이렇게 그 스노우 카메라에 그 이펙트가 있잖아요. 무슨 효과를 넣어서 뭐 토끼귀가 생긴다든지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그걸 이 아이들이 처음 해본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깔깔거리고 웃는데 그게 너무 약간 지금도 뭉클하네.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 아이들과 함께 했던 시간이 너무 좋았고 바다에서 진흙을 서로 막 던지면서 제가 쫓아가고 잡고 제 등에 진흙을 발라주고 이랬던 정이 너무 순식간에 들었고 맨 처음 촬영이 같이 축구를 하는 것 같은 장면이었는데 그 장면에서 진짜 힘들었거든요. 너무 더워서 자세히 보시면 제가 앉아있을 때 야 니네 체력도 좋다라고 얘기하는 장면에 제 셔츠가 다 젖어 있어요. 땀으로.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친해진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그 아이들이 진흙 목욕을 하는 데를 데려다 주고 마지막에 같이 밥도 먹고 막 그랬을 때 진짜 마지막 헤어지는 장면에서 슬프다. 생각하니까 또 짜네요. 헤어지는 장면에서 저한테 과일을 선물로 주잖아요. 그 과일을 선물로 주는 그 순간 이게 뭐야? 선물 주는 거야? 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때 진짜로 카메라 앞에서 울 뻔했어요. 너무너무 고맙고 감동을 받아서 울 뻔했던 장면. 그게 되게 울컥했던 장면 중에 하나였고요. 두 번째로는 세계 테마 기항은 항상 모든 촬영을 한 다음에 편집이 끝나고 나면 나레이션을 그 다음에 이제 후시 녹음을 하거든요. 나레이션을 하다가 제가 눈물이 약간 났던 장면이 3부의 동쪽에 오지는 바다에 마데라 거북이 보호소에서 새끼 거북이들이 바다로 나가는 장면. 그래서 그 거북이들을 봤을 때 거북이는 사실 다른 그 바다 생명체들보다는 덜 희귀한 생명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물고기들은 되게 많이 볼 수 있고 사실 거북이를 자주 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거북이가 많이 출몰하는 바다에서 다이빙을 하면 거북이를 꽤 자주 볼 수 있어요. 근데 자주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이버들이 거북이를 정말 좋아해요. 진짜 너무 귀엽다고 생각하고 사랑하고 막 그러는데 그 거북이들이 거북이 보호소에서는 인공 부화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부화가 된 상황에서 바다로 풀어졌는데 1000마리 중에 다 죽고 한 마리만 살아서 온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뭐 플라스틱 쓰레기를 먹는다든지 미세 플라스틱이 몸속에서 나왔다든지 아니면 그물 같은 데 걸려서 그 거북이 등 껍질이 다 오그라들고 막 이런 장면들 뉴스에서도 많이 보셨잖아요. 그걸 아는 제가 게다가 스쿠버 다이빙을 사랑해서 거북이까지 너무너무 좋아하는 제가 1000마리를 살려보냈는데 그 정말 힘도 없고 파도에 막 쓸려가는 거북이들이 막 바다를 향해서 이렇게 나가는 모습이 너무 짠했어요. 그래서 나레이션을 자세히 들어보시면 제가 약간 목소리가 울컥해가지고 동쪽 바다에서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뭐 이렇게 하진 않았지만 동쪽 바다에서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잘 살아주길 바랍니다 라는 멘트를 했거든요. 그때 이렇게 눈물이 좀 고였었어요. 그게 울컥한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찡했던 장면, 바다에서 맨손 새우잡이를 했을 때 현지인들 정말 어울려서 하나가 돼서 막 새우를 잡고 와 재밌다 또 잡았어요 할머니 저 잡았어요 진짜 큰 거 잡았어요 막 이렇게 자랑하는 그런 정말 자연스러운 촬영 시간을 가졌는데 그 중에 할머니가 많이 보신 장면이지만 아까도 설명했던 장면이지만 할머니가 큰 거 잡았다고 저한테 보여주셨을 때 와 진짜 큰 거 잡으셨네 하면서 제가 그걸 손으로 받아가지고 이렇게 보다가 새우가 너무 힘이 좋은 거예요. 이 팔딱이는 힘이 정말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떡해 막 진짜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했어라는 마음으로 너무 당황하고 좀 죄송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진짜 크게 호탕하게 웃고 흘려서 너무 죄송해요. 대신 이거 드릴게요. 물론 그 뒤에도 그 할머니한테 제가 새우를 한 15마리 더 잡아드렸거든요. 그 장면에서 제가 진심으로 그렇게 약간 어색하고 죄송해서 더 호탕하게 웃긴 했지만 진심으로 웃었던 장면이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 와 진짜 행복해 보인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되게 짠했었대요. 근데 저도 그 장면이 예고편에 나왔을 때 그리고 또 마지막 5편에서 엔딩 크레딧에 나왔을 때 왜 PD님이 이 장면을 보고 이 장면을 여러 번 보여드리는 걸로 편집을 하셨을까라고 이해를 했던 게 저도 그 장면을 보고 와 내가 저렇게 행복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니까 다시 본 장면 중에 정말 좀 짠하고 뭉클했었거든요. 물론 여러분께는 그렇게 다가가지 않았다면 제 잘못이겠지만 그게 저한테는 가장 뭉클했던 장면 세 번째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번째 웃겼던 장면 정말 너무너무 좋은 제작진을 만났어요. 그래서 21일 촬영하면서 정말 힘들고 고생스러운 때도 많았지만 진짜 웃으면서 촬영했거든요. 막 농담도 하고 같이 놀고 막 계곡에서도 저 혼자 노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촬영이 다 끝난 다음에는 제작진 분들도 다 계곡에 들어오셔서 같이 수영도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웃긴 장면 얘기하려고 했다가 그러니까 당연히 촬영 분위기가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감독님이 워낙에 그 베테랑이셔서 정말 제 못났고 막 부족한 못생긴 저를 예쁘게 찍어주시는 방법을 아시는 정말 최고의 감독님이었어요. 저한테는 제 매력을 살려주신 거니까 감사한 분이죠. 근데 그 감독님이 아니 감독님 이렇게 웃기게 나오면 어떡해요. 저 완전 이미지 망가져요. 저 이생망이에요. 이번 생은 망했다. 이런 흑역사 짤을 찍어주시면 어떡해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저한테 대답하신 게 재밌는데 어떡해요? 찍어야죠. 웃긴데 웃음 참으면서 찍은 거예요.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장면들이 나왔겠죠. 자, 첫 번째 오빤 강남스타일의 배경음악이 나왔을 때 반렛 마을에서 진흙 목욕을 했던 닭변머리 장면. 이거는 제가 유일하게 21일 동안 촬영하면서 PD님이 너무 웃으셔가지고 저도 한번 보여주세요. 뭐가 그렇게 웃겨요? 라고 같이 봤던 장면인데 제가 그거 보고 진짜 10분 웃었거든요. 사실 더 웃기게 찍혔는데 적당히 웃긴 정도로만 넣어주신 거예요. 제가 온몸에 진흙을 발랐던 그 장면, 그게 저한테는 제일 웃긴 장면 중에 하나였고 저의 지인들이 뽑아주신 가장 웃긴 장면, 거의 10년 이상을 놀려 먹어도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가장 웃긴 장면은 물론 물반 고기반 끼리웡 마을에서 나왔습니다. 물반 고기반인 계곡에서 제가 고기를 잡다가 슬로우 모션으로 촬영된 메기 입술 이렇게 되는 장면이 있었죠. 그게 정말 거의 제 지인들한테는 전설의 짤이었나 봐요. 다 그 장면을 찍어서 저한테 엄청 보내주더라고요. 야, 이 장면 진짜 웃겼다. 박장대소했다. 이렇게 보내준 장면이 있었어요. 그 촬영이 재밌기도 했고 힘들기도 했고 하지만 저한테도 저 역시나 정말 볼 때마다 너무 웃긴 장면. 정말 우울할 때 내 주머니 속에 꼬깃꼬깃 접었던 쪽지를 펴서 웃는 것처럼 너무 재밌었던 장면 중에 하나고요. 웃긴 장면 정글에서 이것도 바투쿠라우인데 바투쿠라우 정글에서 제가 끌람뿡이라는 열매를 먹었을 때 이거 진짜 맛있어요? 그러면서 입에 딱 씹고 이렇게 된 장면이 있었어요. 그때가 제가 몸살이 났다고 했었잖아요. 몸살 걸렸는데 아침부터 아무것도 못 먹고 너무 고생하고 땀 진짜 많이 흘리고 비 맞고 막 이런 상황에서 그걸 먹는데 솔직히 말하면 너무 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이란 게 뭐 적당히 맛있으면 먹을만 하네요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지금도 얼굴이 구겨지죠.
그 끌란뽕은 진짜 너무 맛이 없어서 와 진짜 너무 쓰고 이게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지? 그때도 진짜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되는지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맛이 없었거든요. 근데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억지로 먹는 게 아니라 정글에서 먹을 게 없으니까 그거 먹어야 되잖아요. 먹다가 야 진짜 이렇게 떡떠름하고 쓰고 이상한 이런 열매를 정글이니까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때 진짜 솔직하게 이게 맛있어요? 진짜? 아, 이게 에너지를 주는지 마는지 줄까 말까 모를 정도로 맛이 씁쓸하고 이상한데? 라고 했던 장면이 정말 레알로 찍은 거. 저는 대부분의 촬영을 다 레알로 했거든요. 진심이었어요. 너무 맛이 없어서. 근데 그 끌란풍을 결국은 정글에서 밥을 지어 먹을 때 반찬으로 또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너무 맛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카사바를 먹을 때 코코넛 슈가를 발라 먹은 게 얼마나 맛있었는지, 왜 눈물이 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끌란풍은 정말 맛이 없었어요. 그 맛없는 모습을 그대로, 표정 그대로 이렇게 표현했던 장면이 가장 웃긴 짤 중에 하나로 지인들에게 손꼽히더라고요. 왜냐면 그 사진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장면이 가장 재밌었던 장면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심지어 자막 밑에 이모티콘도 들어갔잖아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보실 수 없었지만 저는 열심히 찍었던 통편집 장면 3가지. 이거는 방송이 끝났으니까, 그리고 이미 다 화면을 보셨기 때문에 어차피 나가지도 않을 화면이라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제가 첫날 쿠알라룸푸르에서 나실르막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나실르막은 제가 워낙 많이 먹었던 음식이라 그 샘터사, 월간 샘터사의 나실르막에 대해서 말레이시아 음식을 소개하는 글도 기고를 했을 정도로 나실르막에 대해서는 정말 그 설명하는데 자신이 있었거든요. 근데 첫날 촬영에 너무 얼어서 나실르막을 어떻게 먹었냐면 연기하는 거예요. 먹어요? 지금 먹어요? 섞을까요? 입에 넣어요? 이러면서 찍었어요. 정말 제가 다시 생각해도 이불킥을 100만 번 할 정도로 정말 멍청하게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화면이 얼마나 맛이 없고 얼마나 재미가 없고 볼만하지 않겠어요? 당연히 통편집 됐습니다. 두 번째 통편집. 이건 좀 아쉬웠던 부분이었는데, 꾸알라 트렌가누에 갔을 때 전 세계에 아마 이제 3분이 남아있을 텐데, 그 피쉬 리스너라는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말 그대로 피쉬, 물고기를 리스너, 귀로 들으시는 분들이에요. 물고기 소리를 귀로 듣고 물속에 들어가서 어디 몇 미터에 무슨 고기가 있다를 맞히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었거든요. 참 그분들과 촬영을 했던 건 정말 제 인생에 너무너무 기억에 남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다만 그 피쉬 리스너가 3분 남았다고 말씀을 드린 건 뭐냐면, 첫 번째 피쉬 리스너인 할아버지께서 고령으로 몸이 되게 안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그렇게 물고기를 잡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그 피쉬 리스닝을 배운 아드님께서 실제로 물속에 들어가서 물고기 잡는 방법까지 알려주시고 저한테 선을 보여주셨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게 정말 안타까운 부분인데, 환경 오염과 물고기 개체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실제로 모든 물고기의 소리를 다 들으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특히 그 지역에서 잘 잡히는 물고기가 따로 있거든요. 근데 그 물고기 소리를 요즘엔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 물고기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피쉬 리스닝으로 물고기를 잡으신 분들을 찾으러 갔는데 그 장면을 찍지 못한 거잖아요.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장면을. 원래는 제가 거기에 따라 들어가서 그 물고기가 진짜 있는지 없는지를 스쿠버 다이빙으로 확인하는 것까지 계획이 돼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장면을 찍지 못했어요. 왜냐면 물고기가 없으니까요. 근데 그런 장면에서 물고기가 사실은 소리가 들리긴 하는데 잡히진 않네요. 뭐 이렇게 방송을 끝낼 순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분들이 지금 사시는 환경이 얼마나 어려워졌는지, 자연 환경이 나빠지고 물고기 개체수가 줄어든 것 때문에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고 계신지까지의 인터뷰까지 다 했는데, 그 장면은 정말 아쉽게도 쓸 수가 없었어요. 아마 보셨어도 애잔한 마음만 있지 신기한 느낌은 못 드셨을 거예요. 왜냐면 실제로 물고기 소리를 들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못 들으시는 게 아니라 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장면은 통편집됐어요. 하지만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한국 부채를 선물로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께서 이 청년 되게 착하고 순수한 좋은 청년 같은데 뜨랭간으로 이사 와서 여기서 장가가, 너 여기 살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만났던 할아버님 그리고 그 아들분, 요즘엔 그걸 가지고 물고기를 잡기에는 개체수가 너무 줄어서 그 물고기를 잡는 것만으로 생활을 하실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참 안타까운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을 더 보호해야 되지 않을까. 진지충의 마지막 한마디 남기고 마지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통편집당한 세 번째 장면. 제 친구들이 고맙게도 제가 세계 테마기행을 찍는다고 하니까 두 명이 출연을 해주었잖아요. 이뽀편, 나만 믿고 따라와요 이뽀, 이게 5편 마지막 편이었는데 거기에 출연했던 임치호 씨, 그리고 저와 함께 그곳은 어때 말레이시아 라디오를 진행하는 카이양, 이 두 분은 진짜 막 저를 위해서 사전 답사도 해주고 어떻게 뭘 찍으면 된다 이런 것도 많이 도와주고 현장에서도 정말 분위기 좋게 센스 있게 촬영을 할 수 있도록 진짜 많이 도와주셨는데요. 스킨자는 정말 질이 좋은 제비즙을 많이 채취하면서 이걸 팔기도 합니다. 제비즙 몸에 좋다고 하네요. 막 이렇게 말씀드린 장면 뒤에 뭐가 있었냐면 카이 양의 어머니께서 집에서 제비즙 스프를 만들어서 저한테 주신 장면이 있는데 이게 통편집됐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너무 맛있게 빨리 먹어버려서 너무 맛있게 빨리 먹어버려서 감독님이 저를 찍을 때쯤 됐을 때 이미 제가 그릇에 있는 제비즙을 다 먹고 난 뒤였어요. 그러니까 찍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맛있게 먹고 너무 귀한 음식 대접을 받았는데 그 장면은 통편집됐습니다. 제가 찍은 내용 중에 뭐만 남았냐면 와 진짜 너무 쫄깃쫄깃하고 너무 맛있어요. 와 몸도 좋아지는 느낌이에요. 이거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걸 시청자 여러분께 보여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쉽지만 통편집됐습니다. 이게 통편집된 장면 세 번째 장면이었어요. 사실 세태기의 21일 동안의 촬영은 저한테 너무 강렬한 추억이었어서 아직도 너무 힘들어요, 솔직히. 그 세태기를 찍었던 그리고 준비했던 마음, 그다음에 찍을 때의 환경, 그 찍었던 그 촬영 중간에 만났던 모든 정말 따뜻하고 착한 사람들, 너무 예뻤던 아이들. 제가 말씀 안 드린 장면이 하나 있었네요. 제가 태국에서 마니족 그 원시 부족을 만났을 때 마니족 아이들이 원래는 그 외부인들과 대화를 나누거나 웃어주거나 같이 뭐 놀거나 이런 거를 극도로 꺼려 하거든요. 왜냐하면 외부인, 철저히 외부인이기 때문에 그 부족은 몇 명 되지도 않고요. 그리고 어른들이 그 아이들이 외부인과 접촉하는 걸 막아요. 왜냐하면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건강에 안 좋은, 제가 병을 옮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부족끼리 사는데 외부인이 들어간 거니까. 아니면 또 뭐 그 외부인들이 뭔가 잘못된 습관을 아이들한테 심어준다든지, 뭐 초콜릿을 준다든지, 사탕을 준다든지, 이런 금지된 어떤 것들이 있거든요. 그 마니족을 만나러 가는 길에 게시판 같은 게 있어요. 굉장히 큰 사인보드에 do's and don'ts, 해도 되는 것, 해서는 안 되는 것, 이렇게 설명된 리스트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심지어 너무 어린 아이들이어서 제가 잘못된 영향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저도 진짜 조심했어요. 근데 아이들이 너무 심심하게 앉아 있는 것 같아서 막 장난쳤어요. 막 이렇게 춤도 춰주고 멀리서 막 하트도 그려주고 막 고마워 사랑해 막 이렇게 했더니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그걸 따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멀리서 그걸 했는데 이 친구들이 이렇게 손을 흔들어 주면서 고마워 사랑해 막 이러는데 그게 너무 짠하고 고마워서 사실 그 장면을 촬영 후에 혼자서 말레이시아 오는 비행기 안에서 보고 굉장히 많이 울었거든요. 뭐 이렇게 감성적이냐 뭐로 하실 수 있겠지만 저한테는 그게 너무나 고맙고 감동적인 뭉클한 장면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나한테 고마워, 사랑해 라는 말을 따라해 주는 게 너무 감사하기도 했고, 정말 촬영하면서 내가 너무 부족한 점을 많이 느끼다 보니, 제가 부족한 점을 너무 많이 느끼다 보니까 내가 이런 말을
나를 처음 보는 사람한테 이렇게 따뜻하게, 이렇게 귀엽게, 또 사랑스럽게 들어도 되는 사람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장면을 촬영했던 셀프 동영상을 보고 진짜 1시간을 넘게 울었거든요. 많이 아마 감정에 쌓여있던 것들이 폭발을 했겠죠. 그게 또 굉장히 짠한 장면 중에 하나였다고 보신 분들이 저한테 뭐 메시지를 주시거나 댓글을 남겨주신 게 있었거든요. 그런 게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정말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평생 잊을 수 없을 것만 같은 강렬한 추억들이 너무 많아서, 나처럼 부족한 사람이, 나처럼 모자란 사람이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고 격려를 받고 따스함을 느껴도 되는 건가. 그분들은 정말 외부에서 온 이방인에게 친절과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게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고의 제작진을 만나서 너무나 즐겁고 힘들었지만 보람찬 촬영을 했기 때문에 그 제작진 4분 중에 제가 결과에 가장 집착하는, 전 예민한 사람이니까요. 집착하는 사람이었지만 오히려 PD님, 막 감독님 이런 분들이 저한테 응원도 해주시고 뭐 시청률 집착하지 마요, 뭐 사람들 재밌게 잘 볼 거예요, 막 이렇게 하면서 최선을 다해 주셨던 게 저를, 정말 부족하고 못난 저를 빛나게, 멋있게, 매력적이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서라도 정말 그분들께 정말 많이 고생하셨거든요. 저보다 몇백 배 이상. 심지어 작가님들까지도, 작가님들 처음부터 끝까지 진짜 고생 많이 하시면서 제가 현장에서 많이 커버 못한 부분들 때문에 작가님들이 다시 나레이션을 짜고 원고를 새로 쓰고 막 이런 일들도 많이 하셨거든요. 얼마나 마음을 졸이면서 이 새끼가 잘할까 못할까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수많은 밤을 지새우셨겠어요. 그래서 그 작가님들께도 부족한 사람을 멋진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하다라는 인사를 꼭 드리고 싶어요. 박앤박 미디어의 이거 오바죠. 무슨 수상소감도 아닌데. 박앤박 미디어의 방세영 PD님, 그리고 최고의 베테랑 정석호 감독님, 그리고 현지의 말레이시아 통이셨던, 태국까지 다 커버해 주셨던 코디네이터 서규영 교수님, 그리고 김민아 작가님, 박기은 작가님, 그리고 너무 멋진, 제가 제 가슴을 가장 뛰게 했던 멋진 예고편을 만들어 주신 박소연 PD님, 모두 모두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저의 80일이 여러분 덕에 정말 행복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